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주 6월 둘째 주 경마로 시행되는 토요경마는 지난주보다는 출조수가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배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도 잘했습니다. 사실, 강타가 아직 베스트가 아니에요. 베스트가 아닌데, 5월달 월말 경마 때 승부 주간으로 해서 이겨드렸고요. 지난주도 베스트가 아닌 가운데서도 이겨드렸습니다. 자, 1호 메인 승부처 있죠? 에스메랄디나의 뉴욕블루 빛의 정상 세 마리가 쪼록 들어왔는데, 빛의 정상이 땀을 현장에서 많이 흘려서 뺐다고, 단통으로 때렸다고.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삼복성으로 맞힌 사람은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땀 흘리는 거 눈으로 안 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싹쓸이 적중이 많았죠. 이제 강타가 세방 경마를 하다가 요즘 웬만하면 세 마리 경마, 3두 경마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방 경마는 조금 그렇고, 저는 세 마리 경마, 그러니까 3두 경마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 마리 경마를 하면 좋은 점이, 때리고 받치던가, 아니면 한 방을 때리고 또 한 마리로 양방을 받치던가, 어찌됐든 간에 세 마리를 갖고 예상을 하니까 삼복승은 단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승과 삼복승 단통을 노리면서 제가 연습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싹쓸이 적중이 지난주도 그렇고 5월 월말 경마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시 강타의 예상을 ARS나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삼복승은 기본이라는 것을 깔고 가셔야 돼요. 왜? 세 마리 경마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거기서 세 마리 그냥 돌리면은 그게 삼복승 단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1호 메인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부산경차는 또 여전히 잘합니다. 자, 니타 컨트리 안 팔렸죠? 12.3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쌍성은 34.3배 요것도 세 마리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포리스트 뉴스를 대가리로 놓고 1번 니타 컨트리를 때리고 3번 자유로운 한이를 받치라고 그랬어요. 두 마리를 받치라고. 그러니까 6번, 3번, 1번이 들어왔으니까 삼복성은 41.6배였습니다. 이런 걸 못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경마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니, 나이가 있잖아요. 경마 짬밥도 여러분들도 있으시고, 어떻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드릴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마법을 갖고 유출을 못 하면서, 아니, 강타 못한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배팅하는 거 아니야. 최종, 초이스는. 그럼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거는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던져준 마법 갖고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도 못 하면서, 야, 너 상대방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본인이 그냥 자기를 그냥 원망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머리가 나쁘거나 내 습관이 잘못됐거나 너무 흥분을 하거나 현장에서 냉정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리고 1위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마찬가지예요. 6번 선스트롱에 두송산을 때렸어. 캡틴 노드만 받쳐라. 그게 삼복승이 10.0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갖고 간 경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못 챙겨 먹으면, 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배팅 습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산경차에서 슈퍼린 매직 삼바스타 단통이었고요. 토요경마 때는 마지막 경주 때 계속 질풍이 없다고 그랬잖아. 왜 팔리는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전개가 안 나온다. 선행을 가더라도 편한 선행이 안 된다. 세영이하고 비비다 그냥 깨물어치 내버렸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8번, 10번, 7번 세 마리만 갖고 가서 때리자. 그래서 8번, 7번이 적중이 됐어요. 쌍승이 무려 45.5배고 복승이 25.0배였어요. 그러니까 세 마리 갖고 적중을 시켜드려서 토요 마지막 끝장 명중 완벽하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이 위즈 히어로의 플레일이 이번엔 된다 해가지고 복승 8.1배 11.8배. 자 그리고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였죠. 새벽 햇살의 와신상당 요거 세 마리만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멋지게 10.1배 현장 승부 적중을 시켜드렸고 쌍승은 27.4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승부처는 이 스피드 캠프의 초월의 바람 그게 2.8배에 6.0배 단통이었습니다. 그 동천에 아침 맞춰드렸고 보자리에 금수봉 단통 맞춰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부산 A급이었어요. 이게 본 예상은 지금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2번 미스터파크에 신세계로 때렸고 2를 맞췄어요. 근데 현장에서 꽂혀가지고 태경이한테 꽂히는 바람에 선행 가면 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놓고 2번을 때리고 10번을 맞춰갔잖아. 그거를 삼복승으로 아니 세 마리 갖고 돌리는 것도 그렇고 한 방을 때리고 두 방을 맞췄으면 그 안에 삼복승이 있으니까 그거를 돌릴 줄을 알아야지. 그거를 못 돌리면서 그 162.2배를 맞춰드렸는데 삼복승으로 야 그걸 또 못했다고 그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하고 자기를 특히 그 60세 먹은 5706 그 어르신 좀 반성하십시오. 그 배팅 습관을 뚝섬시절 배팅 습관에서 버리고 마법을 보면 이 마법을 갖고 어떻게 내가 배팅을 할 건가 이걸 한번 먼저 고민해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드렸습니다. 백날 해봐야 백날 올인입니다. 어떤 예상과 거를 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배팅 습관으로는.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잘못된 쟤를 뭐 면책하려고 그래. 면책은 무슨 면책이에요. 아니 환수율이 100%가 넘었는데 무슨 면책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내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배팅 습관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설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런 식으로 경마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단통을 때렸는데 복연이 배당이 좋으면 복연도 살짝 받쳐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연한 배팅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지 본인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오는 거 2만원, 15,000원 갖고 해가지고 1,500만원, 2,000만원 먹으려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천재입니까?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송하면서 저는 지더라도 여러분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걸 이유치를 못하고 이 머리가 나쁘면은 벽에다 머리를 그냥 빡빡 박아가지고 피가 그냥 들들들 흘릴 정도로 반성을 하고 이 경마장을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까운 걸 아시고 여러분들 돈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터하면서 목소리 쉬어가면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못하면은 그냥 정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니면 딴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 원망도 못하고 그냥 확 깨구락지 되는 그런 예상가 찾아가서 그나마 문자라도 받아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승부처 마치고 가는 거예요. 배당이 얼마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석살인데. 그냥 성을 사느냐 죽느냐 지루해서 때리는 건데. 자, 일본 야오 미라클도 되고 뭐 이런 저런 말이 다 되는데 일단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는 아무래도 이 종가 뚝심형 마필이나 그나마도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뭐 이렇게 최고 능력은 8번 하트밴드가 굉장히 좋은데, 야오 미라클도 좋아요. 야오 미라클도 좋은데, 이런 마필들이 워낙에 이제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도 이제 8번 하트밴드가 그나마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그나마도 이제 8번 하트밴드는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고, 느린 편성을 만나서 추입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 시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부인데, 일단 8번 하트밴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숨어있는 부평권 마필들도 은근히 포즈를 하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근간에 다소 못 뛰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뭔가 걸음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마필들도 매투가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보이는 인기만을 공략하기보다는 숨어있는 부병마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8번 하트밴드는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는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하지만 이번 1경주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은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6번 윈드킨이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편성인데, 6번 윈드킨도 제가 보는 경주에선 청해마거든요. 청해마인데,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시 나름 전개 이점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윈드키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윈드키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2번 아질키아나는 힘이 좀 덜 찬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3번 제피로스는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직접 급상승했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2%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좀 그렇고, 아트 스파트 이것도 지난번 경주 때 대가리를 잘못 놓는 바람에 3명 여신을 대가리 놓고 아트 스파트를 때렸어요. 아, 그런데 그때 슈퍼엔젤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몇 배죠? 204.5배였는데 아트 스파트를 보고서도 충만을 잘못 선정을 해서 놓친 경주였습니다. 자, 아깝죠? 지난번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편성이 패턴이 워낙에 좋았는데 5번은 이번에도 괜찮게 봅니다. 5번은 이번에도 뭐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해보고 싶고, 여기 이제 8번 와일드 키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훈련 시 모습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와일드 키튼이라는 마필도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9번 응상백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의 장점은 추입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안정된 추입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력의 기복에 따라서 입상, 경주력이 잘 뛰고 못 뛰고가 표시가 나는 마필인데, 9번 응상백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6번을 놓고 3번 제피로스가 강하게 팔리겠지만, 가라하게 잘라버리고, 자, 이 5번 아트 스파트와 8번 와일드 키튼, 9번 응상백,
뭐 10번 복덩어리 이런 마필들 되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 한 2두 정도로 압축을 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이 굳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8번 빛나는 탄력보다는 10번 드림맨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10번 드림맨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마들 중에서 채찍을 가하면 꼬리를 막 흔드는 마필들이 있어.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악벽입니다. 악벽이 어떤 악벽이냐? 힘이 들 차니까 내가 힘이 든다. 나 때리지 마. 나 때리면 진짜 어떻게 뛸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주행불안을 예고해드리는 나름의 악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심하게 흔드는 마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 들찼다. 그리고 주행불안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스태미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복귀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10번 드림맨은 제가 보기에서는 아직 힘이 좀 덜 찬 마필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압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본 아르고이즈돔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 이번 서원아니, 지난번 경주 때도 상태는 괜찮았는데 입상에 실패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초반 발주가 안 좋았죠. 발주가 안 좋으면서 외곽을 심하게 돌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발 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서원아니는 뭐 이 편성에서 가져는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4번이 프라인킨입니다.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발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선취인력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접 요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좋게 봅니다. 저는 4번 프라인킨을 이 편성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마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괜찮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2마리밖에 안 보이네요. 4번 프라이킹과 2번 성화래.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까지 가봐야 돼요. 10번 드림맨은 안 되는 10만은 아닌데 꼬리 흔드는 악벽이 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4번 프라이킹과 2번 성화래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이즈 3경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다음은 이제,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 승부처. 또, 토요 5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주교차 4경주가 UCC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승부처를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몰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요경마에서는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만큼 제주경마는 이 3개 경주가 가장 키포인트고, 여기에 곁다리로 서울경마가 껴서 한 5개를 몰아치기로 해서, 자, 한번 여기서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차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 여기서는 누가 인기를, 8번 태흥산성이 인기를 모으려나? 누가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인기만을 안 봅니다. 아마 7번 수미나 3번 탐나봄을, 7번 수미, 8번 태흥산성, 요런 마필들 인기를 모으겠죠. 378. 378이 인기를 모아야 정상입니다. 378이 인기를 모아야 정상인데, 8번마도 그렇고 3번마도 그렇고 7번마도 그렇고 이 인기마 중에서 별로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나마도 가져간다면 3번 탐나보면은 가져가야 되겠죠. 사이즈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상 3번 탐나보면은 가격남이가 계승을 하고 지난번에 59.5를 달고도
나름대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더라도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탐나 부분의 2편성에서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랬을 때 3번 탐나 부분은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2편성에서도 강력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받치기라도 가자로 가야 된다. 하지만 여타 인기마들은 모두 잘라버리고 싶고 2편성은요 그동안 경주에서 강타가 계속 노림수를 다녔던 관리마가 있었는데 그 관리마들이 이번에는 덜덜하게 팔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당으로 한 방을 때리고 여기에 3번 탐나범만 받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3번 탐나범이 엮여서 들어오면 중배당 단톡이 될 것이고 만약에 3번 탐나범을 빼고 우리가 노리는 단톡이 들어온다면 작심 배당을 노리는 999 단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3복승도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1경주는 3번 인기마 중에서 3번 탐나범만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돼요, 인기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세 가지, 새가 날아간다, 온갖 찻새가 날아든다, 뻐국새. 자, 2번, 3번. 야, 8번이 좋아. 3번이 좋아.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제주도에서 간다고 그래. 뻐꾹. 이런 새들이 오면은, 렛츠고 홈. 집에 가서 그야말로, 찬밥 물에 말아 먹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 일이 끝나겠구나. 난 죽어야 돼. 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깨구라치. 비참한 거지 뭐.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봐야 된다고 봐요. 자, 99승을 하고 10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토요제 4경주 1번 클린업 볼트의 김철호. 야, 이거 가겠나? 요거 가야 되는데 요게 아주 딱인데 제가 보기엔 능력 사이즈도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지만 근데 얘가 안 팔릴 것 같은데 얘가 왜 안 팔리냐면 2번 태풍이 있고 6번 나은볼라면이 있으니까 얘는 박오른이 문세영이는 그냥 바닥을 때리던 그냥 샥이 그냥 막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았던 간에 그냥 나왔다면 반짝 저 배당에서 반짝 무조건 팔리고 또 그런 놈들이 또 어떻게 꾸역꾸역 끌고 들어와요. 딴 놈들은 그냥 저 바다에 누워 니네들 똥구녕이라 보고 찌릿찌릿찌릿찌릿 젓가락 빨고 살게 이러고서 그냥 안 가는 새끼들이 그 있잖아. 아따 그거 왜 그렇게 말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상해요. 1번 클린업 볼트는 2편성에서 대가리입니다. 빵빠라빵 김초로 선생. 어렸을 때 제가 만나서 초로야 너 스타트가 안 좋은 것 같아 얘기했더니 저한테 빡 쏟아보고 아저씨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입상만 잘하면 되죠. 그리고 고객요원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칼을 갈고 들어온 김철호 선수 야리ጮ는 안 할 것 같아.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애가 다부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이 보여주는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전 좋게 봐요. 그냥 김철호 선수 열심히 타고 그러니까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그 백승하길 바랍니다. 1번 클린업 볼트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태의 제주경마 중매인 승부처 빵빠밤. 자, 요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닌데 딱 3마리 갖고 지지고 벗고 복승 단통 때리고 3복승 단통까지 노리면서 완벽하게 싹쓸이 적중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싹쓸이 적중은 복승이라도 하나 맞아야 싹쓸이지 개뿌라치 맞는 것도 없는데 무슨 싹쓸이를 따지고 그러세요 이 미친 강타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배당만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3복승이 들어오면 얘는 현장에서도 가져갈 거예요. 현장에서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누구야? 10번 신의 화신 나유라
애기 엄마가 돼서 얼굴이 이쁘잖아, 나윤아가. 나윤아가 이쁘고, 얘 뭐, 어머니인가 누가 양곱창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 얘기를 안 물어봤네. 저 8개월 있을 때는. 하여튼 나윤아 계수가 얼굴이 이뻐. 그리고 말도 못잘 찼다는 거지. 200승이 넘으겠으니까. 근데 요 10번 실행하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천정을 뚫고 나갈 정도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냐? 예전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왜 천정을 뚫고 나갈 정도로 하강된 컨디션을 보여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저는 뭐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 뭐 마필 자체가 미쳤나 보지, 뭐 뛰기가 싫은가 보지. 사람도 그렇듯이 그럴 때도 있듯이 패턴이 왜 이렇게 굉장히 나쁘지도 않은데 그 기본적으로 이 싸가지가 있는 마필이었거든요.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요 편성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 경주시 생바닥에 일부러 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10번 실외하시니 3차까지는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성 단통이 두 마리 단통인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단통! 이거 볼 것도 없어. 그 뭐 말 잘 타는 애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통이야. 저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이연사 강력한 단통을 외칩니다. 빵빠라빵.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 문자가 띵 와요. 넌 사기꾼이야. 넌 사기가 맞아. 너는 이렇게 완전 사기야. 완전 막 그냥 문자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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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와. 마치는 때 999를 마치잖아. 돈 찾기가 바쁘잖아. 아저씨 얼마야? 그리고 맞대기에 전화해서 얼마 가진 거야? 뭐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뭐 칭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돈 찾아야지. 그때는 절대 강타한테 문자가 안 와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는 딱 한 번만 오십니다. 이철수님과 그분이 한 번 오셔. 그분이 그렇게 어쨌든 마치면 항상 감사하다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욕할 때만 그냥 겁나게 와버려. 그냥 못 맞히기 하면서 넌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겁나게 와버려. 아휴, 그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올해는 살 것 같아요. 욕을 겁나게 먹어가지고. 자, 12번 고려사랑입니다. 직전 경주시 마필의 능력을 10분 끌어내면서 자, 난 이렇게 센 놈이다, 이걸 여실히 보여줬죠. 이번에 이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가 워낙 육금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9번 고려세령은 배팅권에 대가리를 놓고 때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차기 문제예요. 말을 곧잘 타는 놈을 단통으로 조질 것이냐, 패턴이 좋은데 말을 못타는 놈을 단통으로 때려서 배당을 노릴 것이냐, 요거이 관건입니다. 아니면 요 근래 완전히 사거리 타고 있는 마필이 뭔가 뻥하고 터뜨리면서 배당을 갖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주인데 이 경주가 그렇게 썩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만만한 경주가 아니에요. 이 3번 선스톤 같은 마필들도 팔리는 경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경주가 아니에요. 이게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 9번 고려사랑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 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니까 그 뭐 김동균 조교사는 제가 봤을 때 그 기술 시절에는 어떻게 뭐 약간의 그런 걸 좀 해결했지. 그렇지만 그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마방을 생각보다는 정직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술 때보다는 조교사 때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번 고려사랑은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는 전략.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다음 좀 후차가 만만치가 않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매일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빡 하고 터집니다. 뭐 도청간이 팔릴 거고 아랑조화가 또 팔릴 거고 또 불빛 축제가 좀 팔릴 거고 팔리는 놈들은 드글드글한데 얘네들은 다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고서 전혀 안 팔리는 3마리를 갖고 가서 조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배당은 아마 999가 나올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한 마리는 얘기를 해야지, 강타야. 그냥 싹 입 닫고 끝내면 안 되잖아. 자, 왜 못 오는지 모르겠는 마필. 2번 무궁무진입니다. 언제 오려고 이렇게 안 오는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전략마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성종 마방이 이렇게 상금이 많은 마방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 필요해? 전부 가도 모자랄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제주도 사람들하고 이 제주 기수들, 제주 그런 거 보면은 완전히 만만디예요, 성격이. 사람들이 만만디인데, 만만디들이 그러면 모두가 좋아야 되는데, 또 의심이 많은 만만디들이야. 그게 객지, 육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육지 사람들은 일단 베타적이고,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국민성, 도민성 자체가 그래. 그래, 좀, 그게 좀 뭐랄까, 제주도를, 그러니까 발전을 못 시키는 그 요인 자체가 그런 데 있지 않느냐. 반대로 이제 여성분들은 굉장히 억세입니다. 억세고 또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도민성이 조금 특출난 곳인데 2번 무궁무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전혀 능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패턴도 좋아서 승부만 하면은 이번 무궁무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도청관도 자르는데 어떤 놈 조규종 마량 아니면 9번 별빛 축제 4주 만에 출전한 별빛 축제 누구든 간에 안 보고 싶다. 안 본다. 그래서 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배당. 예,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굉장히 세게 보는 승부처입니다. 자, 무궁무진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도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은근히 일본 나온 스마트도 좀 팔릴 것 같고 또 이래저래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많죠. 5번 선봉도 팔리고 2번 상간마마도 팔리는데 일단 3마리 싸운 거 아니에요. 1번 나온 스마트, 2번 상간마마,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봉.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제일 세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1번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이제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일본 나온 스마트가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2번도 빠르고 또 여기에 빠른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선봉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7번 드림파크도 빠르고 그러니까 일본 나온 스마트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본 나온 스마트보다는 5번 선봉도 좋고요. 5번 선봉도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상간마마. 상간마마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더비에서는 완전히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초반에 좀 무리를 했어요. 초반에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1800 거리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구락지가 됐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깨구락지가 될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상간마마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2번 상간마마, 5번 선봉 이 두 마필을 좋게 보는 자 토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마 3등급 3세 이상 우대 경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2번 일대천하는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선행으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선행이 통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이런 말들은 참 해석을 하기가 힘들죠. 쉽지가 않죠. 그냥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생바닥을 치고 있다가 그냥 선행 한번 갔더니만 그냥 완전히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행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선행은 가더라도 압박을 많이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2번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4번 가라는 마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딱 피면은 조교빨 좋았고 종마는 다 이 마필을 써놓고 또 제주 예상제에 아마 별표 가장 인기를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저 역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1200 거리 경험도 있고 선입전개 능력 갖고 있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이고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4번 가는 당연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여기서 1번 다정다감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한태어를 못 봤어요. 한태어를 못 보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1번 다정다감을 굉장히 세게 읽고도 멘탈키를 대가리 놓고 멘탈키는 안독수가 잘못된 거지. 안독수가 문제는 안독수가 문제예요. 안독수가 뭔 일이 있긴 있겠어. 내가 보기에 왜 이렇게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말도 끌고 오는 애가 안독수였어. 작년에 패턴으로 보더라도 패턴을 깰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 옛날에 바쿠니가 그렇게 말 타다가 아웃됐거든. 왠지 좀 불안합니다. 이제 안독수 기수가 좀 제발 열심히 타주기를 바랍니다. 에휴, 제가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제가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본인들이 애기도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그때 기수 그만두고 선배들 봐봐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 기수 시절이 그래도 봄날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나오면 인생살이가 빡빡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4번 가와 1번 다정다감. 이 종마필 굉장히 세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일대천하는 좀 부러질 것 같고 4번 가는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고 1번 다정다감도 직전경주시 입상 자체가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입상을 했던 마필을 한 번 더 뛴다. 4번, 1번 이 두 마리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오늘 각타의 토요일경마 준매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준매일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편성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13번 올포글룰이나 12번 블랙시가 자, 여기에 14번 데이돌폰 같은 마필들이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들인데 순발력에 비해서 종관 탄력이 너무나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믿어 못 믿으러 가야 됐을 때 믿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불안한 인기만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요. 자,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0번 커맨도코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1000m에 출전을 해서 발주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도 발주가 좀 불량한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종반 탄력은 어땠어요? 거의 오토바이 한 대를 달고 뛰어오는 것처럼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선행력은 나서나면 부족하지만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0번 커맨도코는 이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더군다나 자, 500다마가 넘는 거세마로서 2kg의 감량 2점까지도 있다면 10번 커맨도코의 잠재력도 우수한 마필이라 피릿벨트인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UCC 중매인 승부처에 10번 커맨도코를 놓고 강력하게 중매당 난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중매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하자! 빠라! 돌격 앞으로!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진치.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인불발의 군항해별 진치. 이렇게 삼복선까지도 때려서 맞춰드렸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할 것이냐. 1번 군항해별은 여전히 좋아요. 가져갑니다. 진치도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이제 63kg를 달았고 요즘 상그리를 타고 있는 한영민이를 태워놨는데 이게 가려고 태우는 건지 안 가려고 태우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2번 진치의 한영민 등짝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모으겠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4번 추정무로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하게 좀 덤앤더머처럼 탔다. 덜덜하게 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2kg 감량 이점에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추정으로는 이 편등에서 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성 조정이다. 자, 4번 추정으로 1번 군항해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터져라 터져.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터질 수 있는 소지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어느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13번 더블 드래곤입니다. 일단 조개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국산 5등급에서 이제 국산마 자격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52kg를 달고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사실상 이전 때부터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타가 보는 경기에선 베스트의 파워가 보강된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시 1400m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번엔 선행력은 나도로만 하강을 하지만 반대로 추임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13번 하트스톰 정도가 레이스를 끌고 5번 구투이 정도가 레이스를 끌고 6번 브록스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라면 14번 더블 드래곤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메인 승부처의 14번 더블 드래곤은 어찌됐던 간에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중계단 단통으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이자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이자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12번 아큘러스입니다.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요마필은 이제는 예전엔 거의 취입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선입형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 12번 아큘러스가 요번 경시 이제 18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라서 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겠는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고 인기마들이 이번 편성에서 1800에 이제 첫 도전을 하는 마필들이 은근히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11번 아큘러스는 훈련 상태도 베스트고 마필의 능력도 괜찮고 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11번 아큘러스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끝장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 자, 11번 아큘러스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멋진 적중으로 유중의 미를 제대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전개상 선행은 5번 일기당천이 나갑니다. 5번 일기당천이 이제 전개상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57kg의 과부전과의 싸움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마필의 능력상으로 보면 뭐 단연코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이제 8번 대군항입니다. 선행과 선임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시 더비 경주시에 초반에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어중간한 레이스를 펼치면서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어쨌든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8번 대구랑은 이 편성에서 뭐 가장 강한 마필로 받을 수가 있겠고 5번 일기당첨은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역시나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4번 무사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언급한 마필들이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냐 뭐 2번 명가덩치 뭐 7번 뉴화이트 삭스 자 여기에 뭐 3번 오생명장 이런 마필들보다는 4번 무사도 5번 일기당천 8번 대구랑 나름대로 능력이면 능력 전개면 전개 뭔가 뚜렷한 명분이 있는 마필들에게 승부를 던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끝장 승부처럼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아무리 보더라도 일단 6번 콩고두투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죠.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그게 문제이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어쨌든 자정 간걸료로 인해서 마취 검사까지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좀 공백에 따른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에요. 6번 콩고두투가 근데 이번엔 아니라는 느낌도 좀 있죠. 아무래도 5번 구름이의 나비입니다. 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주역은 바로 이 박태종 기수입니다. 다식 1억 1,300만원짜리 미국산 암말인데 이 마필을 이렇게까지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박태종 기수의 그래도 공로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박선재 기수가 아니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8번 스텝버스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그래도 안정적인 단통마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스텝버스트 이 마필로 때리고 받치는 맞고는 2번 슈퍼갤럽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공백을 좀 갖고 있죠. 공백을 갖고 있고 또 아니면 이 6번 이 콩코드2 정도를 받칠 수가 있겠는데 능력상으로 보면 콩코드2가 능력은 낮고 만약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2번 슈퍼갤럽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5번 구름이의 나비에 8번 스텝버스트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면 분명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1경주까지 자 강타의 엉뚱생뚱 영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근히 어렵죠? 토요일 경마 배당의 가치도 좀 있어 보이죠? 때릴 만한 메리트 있습니다. 제주교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멋진 대성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현장 승부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